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M님 비롯해서 그동안 비슷한 고민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 답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30세 직장인입니다. 사귄 지 2년 된 남자친구가 있고 서로 미래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반대 이유는 제가 딱히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딱 노후 준비만 돼 있는 부모님. 본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경제력과 인맥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들어오는 혼처가 객관적으로 화려하긴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눈에는 제가 눈에 차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사실 앞날이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전에 부모님 반대에 대한 사연에 답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결혼이라면 꼭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 부모만이 서로의 관계보다도 사연자님을 더 생각하는 유일한 관계니까. 사실 사람들은 어차피 지 마음대로 할 거 내가 말려봤자 우리 사이만 안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본인 의사 존중하면서 축복해 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부모님은 사회생활, 대인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할 정도면 다시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의지예요. 결혼해서 부모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내 결정권을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을 보게 돼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이에요. 결혼은 잘못이 없다. 제가 참고할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꼭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결혼을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은 혹여라도 당신 자식과 집안이 손해를 볼까봐 불안에 떠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를 반대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상대방을 믿고 우리 길을 가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 한 팀이 되어 부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배우자라는 확신만 있다면 반대하는 결혼은 분명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것이고 그 이득을 결혼 생활의 행복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득이 될까요? 부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배우자라면 자신의 부모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우자를 더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반대는 오히려 부부를 더욱 끈끈하게 결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커플 상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부모가 반대한다면 부모를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배우자의 마음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부모님의 반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너스레를 떨면서 대충 웃어넘겨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주장보다는 결혼 당사자들의 주장과 생각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불안은 부모님에게 맡겨도 됩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결과로 수용해야 함을 부모님께 전해드려야 합니다. 엄청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주은 선생님은요.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부부 심리 상담사로 아주 부부 상담 케이스를 어마어마하게 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오히려 악착같이 해라. 이렇게까지 단언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월드 때문에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시부모가 아니라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파탄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주은 선생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런 면이거든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부부 사이가 견고하고 가정이 부부 중심으로 딱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거 얼마 안 가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문제는 항상 부모님 간섭이 계기가 돼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게 확실하기만 하면 돼요. 같은 문제에 부딪힌 두 부부를 봤는데요. 부모님이 김장을 같이 하자고 자식 부부를 불렀어요. 한 부부는 요즘 김장은 절인 배추 주문해서 속만 넣으면 되니까 별로 안 힘들겠다. 가서 수육 삶아서 김치속이랑 해서 다 같이 먹고 그러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달랐던 거죠.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몸살 나고 허리 침 맞으러 다니고 뭐 그러고서는 다시 김장할 때 안 갈 거라고 하니까 남편도 당연한 마음으로 그러자 하고 진짜로 다시 안 갔어요. 그 집은 이제 김장하고는 상관없는 집이 그냥 됐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부부도 김장에 불려갔어요. 이 부부는 남편이 자기 일 때문에 뭐 할 게 있다고 빠지고 아내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김장에 부모님이 불러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하나 기분 맞춰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김장 갔다 와서 힘드니까 또 남편한테 짜증낸다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 부인은 김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김장하는 날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부르는 시부모님을 안 만나는 것보다 부부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남편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결혼을 하시면 안 돼요.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가족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했던 건 봉건사회에서나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인데 그걸 못하겠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 반대 결혼은 무조건 하라는 것도 그걸 이기고 결혼하는 배우자라면 이미 부모한테서 인격적으로 독립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괜찮을 거라는 증거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좀 더 제 의견을 보태자면요. 내 태도가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그걸 내가 스스로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작할 때는 나를 싫어하셨지만 내가 정말 잘해드려서 마음을 돌리겠어. 나를 좋아하시게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인간관계에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쩔쩔맨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시던가요? 싫은 사람은 뭘 할수록 더 비호감이에요. 사람 심리에는 꼬리표 효과라는 게 있어서 원래 자기 선입견대로 현상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걸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자기 선입견을 더 강화하는 게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만 하고 배우자한테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되게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둘이 잘 살면 그냥 그게 해피엔딩 되더라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주은 선생님이 제안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미혼 부부가 되어보라는 건데요. 미혼 부부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동거 그건데요. 그냥 연애의 연장으로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이 예비 부부로서 일단 같이 살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안하는 미혼 부부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사귀고 1년 이상은 지나서 하라는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 서로 눈에 뭐 씌어 있잖아요, 보통. 새롭게 사랑에 빠진 상태는 사실 일정 부분 정신병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지나서 좀 이성을 찾는 상태. 그게 대략 1년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혼 부부 기간은 한 1, 2년 정도로 잡는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미혼 부부 개념이 나온 이유가 부부 애착 형성이라는 거예요. 애착 형성이라고 하면 아기가 부모하고 형성하는 거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사이도 신생아하고 부모처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적응하고 무한 신뢰를 느끼는 관계로 딱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남녀 사이에 느끼는 사랑하고는 또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착 형성이 되는 시기가 보통 3년 정도 걸려요. 제가 저 포함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요. 딱 3년 정도 기점으로 부부관계가 결정되더라고요. 잘 사는 부부들은 그 전까지 서로 적응하느라 엄청 싸우고 힘들어해요. 의외로 신혼 때가 제일 좋았다. 이게 아니라 3년 지나니까 진짜 좋아지더라.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애착 형성에 성공한 거라서 그래요. 근데 애착 형성에 실패한 부부들은 3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죠. 미혼 부부를 이주훈 선생님이 굳이 권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 애착 형성이 되기도 전에 부모들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애착 형성을 못하고 그냥 나쁜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부로 살기는 하는데 부모 개입은 없는 상태로 미리 살기를 권하는 거죠. 이 부분 우리 숙숙님들은 동거 찬반 논란으로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부부 애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게 어려웠어요. 가족을 수직관계로만 보고 어른은 섬겨야 한다. 결혼은 집안의 결합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부를 내버려 두지를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부모가 부부 애착 형성을 방해할 거예요. 역대급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세대가 부모가 됐거든요,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사회로 나오기도 하고 결혼이나 연애도 하고 그래요. 그 똑똑한 부모들이 소중한 자식들이 시행착오 거치면서 독립적으로 살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이주훈 선생님이 직접 상담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데려온 여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온 거예요. 여자분이 조건이 너무 처진다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어머니한테서 정서적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게 밝혀진 거예요. 그 결핍을 여자친구한테서 충족받았던 거였어요. 그거에 충격받은 어머니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제 선택권을 다 두 젊은이한테 맡겨놓은 거죠. 이렇게 해피엔딩, 그걸로 끝인가 싶었는데 이제 또 반전 사건이 생겼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간섭이 없어지니까 이제 당사자 둘이 자기들 관계, 자기들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들한테 집중하고 보니까 둘이 결혼해도 잘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정서적 결핍 때문에 여친한테 집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자도 남자친구한테 위축되면서 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합의해서 잘 헤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남녀관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요. 나의 답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차리고 관계를 잘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기본적인 걸 몰라서 방향을 잘못 잡고 쭉 가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을 하실 수도 있는 숙숙님들, 이미 결혼해 사시는 분들,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모두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